대학교 입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힘든 수험 생활을 겪은 신입생들을 위해 백성예술대학교가 교수진들과 재학생들이 준비한 특별한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도록 각 지자체마다 도입한 출산 장려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이 실제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순교 신앙이 숨쉬는 전남 여수에서 여수시 범시민 기도운동본부를 출범합니다. 범시민 기도운동본부가 가지는 신앙적 의미와 계획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대학교 입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신입생들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수험생 시절을 겪었는데요. 한 대학교가 신입생들을 위한 특별한 입학식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참석에 제한은 있었지만 새내기로서의 입학이 갖는 의미와 기대는 충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수험 생활을 끝낸 대학 신입생들. 입학생들을 위한 특별 공연이 열렸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대학 선배들입니다. 후배들 앞에서 준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신입생들을 향해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18학번이거든요. 어려운 거 있거나 힘든 거 있거나 뭔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항상 교수님들께 의지 많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인생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입학식마저 거리두기 행사입니다. 신입생 4,000명 가운데 250여 명만 현장에 모였지만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야 애들하고 얼굴도 많이 보고 교수님들하고도 친해져서 저는 이제 호텔 관광부에서 1등 할 거예요. 화이팅!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듣기도 했고 보기도 봐가지고 기대감이 되게 커서 그런 게 좀 충족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게 되거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교가가 아직 낯설지만 교수님들을 따라 열심히 불러봅니다. 진리와 자유의 승리의 터전 백성예술대학교. 교수진들도 힘든 수험 생활을 견딘 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백성예대는 학교 기독교 정신에 맞춰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모두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설렘과 기대감, 또 여러분의 각오가 이곳까지 느껴지는 듯합니다. 백석학원 설립자이자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도 영상을 통해 입학생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미국과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CTS 뉴스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출산 장려금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자치단체 간 출산 장려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대 수천만 원을 주는 곳까지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역들의 출산율은 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지난 2002년 전남 한평군에서 시작해 벌써 20년째입니다. 지금은 유행처럼 번지며 전국 90%가 넘는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출산장려금 예산은 2017년 1,610억 원, 2018년 2,088억 원, 2019년 2,940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출산 지원 예산의 절반이 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금을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급하다 보니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문제는 그 효과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크게 늘었지만 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 정책으로 7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했던 전남 해남군의 경우 2015년 이후 출산율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5년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839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490명으로 4년 사이 42% 줄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은 첫째를 낳았을 때 300만 원, 넷째 이상을 낳으면 무려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2명을 넘었던 출산율은 5년 만에 0.96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일회성 지원도 문제입니다. 영유아 시기에만 반짝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출산 장려금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자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자치단체마다 출산 장려금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전남 여수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순교 신앙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여수시 교계가 손양원 목사의 용서와 화합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여수시 범시민 기도운동본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전남 여수 연결합니다. 윤희준 기자. 네, 저는 지금 순교 성지, 구구이 성지 전남 여수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인데요. 이곳에는 용서와 화합의 상징인 손양원 목사의 순교 정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여수에서 범시민 기도운동본부가 출범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3월 조직은 완료됐지만 코로나로 출범이 늦춰져 이번 주 여수 제일교에서 출범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김성천 목사님과 사무총장이신 이노철 장로님 모시고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수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특별한 기도 모임을 통해 준비해 오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모임인가요, 목사님? 지난 73년 동안 우리 지역에 애안이 서려했던 여순 사건 평화추모공원 이제 국회 보훈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또 우리 여수시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념의 극한 대결 또는 억울한 부분에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손양원의 그 정신으로 이제 이 손양원 기념 테마파크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수 순천 광양의 모든 크리스찬들 지도자들 범시민 여수 시민들의 기도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회가 정식으로 창립되게 된 것입니다. 네, 특별히 여순 사건 기념공원 계획에 맞춰 손양원 목사님의 추모 공간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장로님. 네. 사실 지역민의 오랜 수건인 이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가의 주도로 이제 추모 기념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 여수 교계에서는 이곳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애양원 인근에 기념 공원이 조성된다면은 우리 또 신앙의 어떤 계승 운동과 또한 어떻게 보면은 복음화 운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멋진 추모공원 묘역을 만들어 놔도 사람이 그렇게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기독교 테마 관광과 역사 체험 관광지로서 활용을 한다면은 순천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분들도 여기에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도운동본부를 통해서 또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손양원 기념 평화추모 테마파크가 민족적인 순례
또 더 나가서 전 지구촌의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이 우리 조국을 찾으면은 반드시 이곳을 찾아서 손양원의 아름다운 주님 사랑, 뜨거운 이웃 사랑, 아름다운 그 인류의 시련,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세미나 그리고 또 기도회, 또 이것은 국가적인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희들의 또 간절한 또 이제 그 청원들도 드리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영원 목사님의 순교 신앙이 깃들어 있는 전남 여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희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세계 선교 주일을 맞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국내 이주민을 위한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예장통합총회 임원과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선교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예장통합 류영모 총회장과 관계자들은 경기도에 있는 오산 이주노동자 센터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선물 상자에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색연필과 노트, 실내와 같은 학용품을 담았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평신도 중심의 일본 선교센터 JMCB가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JMCB 오픈 예배에서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는 각자의 은사로 일본 선교의 불씨를 일으켜야 한다며 동쪽에서 일어난 성령의 바람으로 선교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단체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호도스 신학원 부설 선교센터는 평신도 중심의 실제적인 선교단체의 필요로 설립된 부산 최초의 일본 선교 전문 단체입니다. 평신도들 가운데서 단기나 장기적으로 일본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육을 조금 시켜서 그분들이 일본에 가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67회기 교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열린 이번 교사 세미나에는 낮은 울타리 교회 전영헌 목사 등 9명이 강사로 나서 하나님 만나는 교사가 주일학교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연합회 회장 손근식 장로는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적 체력을 단련시키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원 미랄 선교단이 선장교회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백석 경남노회장 박경림 목사는 선장교회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평강을 선물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선장교회 진병진 목사는 인사말에서 선장교회는 선교사들의 노후와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교회라며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가 5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기장 김은경 총회장을 비롯해 총대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선 55회기를 이끌 신임 회장에 김봉석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김 장로는 남신도회를 위해 겸손한 자세로 충성된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장 남신도회 전국연합회는 55회기 동안 국내외 선교 및 이웃 구제와 환경 보존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탈북민 목회자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북기총 후원 이사장 김종욱 목사는 하나님 중심의 토부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탈북민 목회자로서 북한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년 총회와 함께 탈북민 새가족을 위한 양육교재 출판 기념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교회와 시청협의회가 2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교시협 회장 정광호 목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 본분이라며 양주시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양주시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를 만나서 앞으로의 사역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먼저 이 소감과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 한장총은 41년이나 된 오래된 이제 연합 단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회장을 이제 맡고 보니까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41년 동안의 역사를 가진 이제 한장총의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가지만 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한장총의 존재감을 좀 높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1년의 역사를 가진 기관의 수장이 되셨는데 그만큼 이제 책임과 부담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교회 내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라고 그러는 건데 온라인 그다음에 이제 방역법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한국 교회 예배가 시급히 거룩성으로 회복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된 지가 제가 공부하기로는 148년이 이제 됐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했지만 분열도 너무 많이 됐습니다. 교단이 엄청나게 많이 갈라졌습니다. 장로 교단만 해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100개의 교단이 넘는다고 그러고 큰 교단은 다 크고 작게 또 이렇게 갈라졌는데 교회가 이제 하나 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될 것이라고 보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장총은 장점이 장로교도니까 조금 이제 빼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한기총, 한교현, 한교총 이 3개 연합 단체 뭐 진보는 빼놓고요. 하나 되어야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기도 제목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한국교회 과제를 위해서 한장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한장총은 지금 이제 장로교단으로만 이제 연합되어 있는데 한기총에도 9개 교단 들어가 있고요. 한교인에도 9개 교단이 들어가 있고 한교총에도 11개 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총이나 한교연이나 한교총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성서적으로 우리 공부하면서 하나 되자고 하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제가 대표장을 있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이제 우리가 포럼 형식으로 토론을 가졌었는데 한국교회 연합기관 이대로 좋은가 그들을 나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서적으로 해서 하나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100주년 회관에서 그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외에 이제 한장총이 임기 중에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한장총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대표장님 임기 중에 특별히 또 집중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39년이나 41년이나 됐기 때문에 언론사와 같이 조금 일을 해보고 싶어요. 금년 사업 중에 새해 기념교회를 좀 세우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제 몽골에도 그렇고
또는 필리핀에도 그렇고 가까운 이제 동양 쪽으로 해서 선교하는 목적으로 또 전도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좀 세워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한국에서 7개의 교단이 말하자면 세운 그러한 이제 신학대학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41년이나 됐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